안녕하십니까, 붕붕택시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은퇴 후에 자영업과 택시를 고민하시는 분이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그 카페에서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치킨집을 하시는 분이 치킨집을 하면서 그나마 뭐 전국에서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매출도 올렸고 잘 됐는데, 좀 쉬어볼까 해서 택시를 준비하고 계시다가 양도 양수 교육이 3번인가 4번 떨어지시면서 포기하셨다고 합니다. 저도 자영업도 해보고 사업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지금 개인 택시를 하면서 자영업과 개인 택시는 어떤 점에서 낫고 어떤 점이 좀 부족한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자영업은 잘 되면 굉장히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뭐 어떤 사업이든지 잘하면 돈을 많이 벌겠죠. 근데 은퇴를 하신 분들이 자영업을 시작하셨을 때 어떤 인력 관리라든지 재고 관리, 재료 관리, 그리고 단가 관리 처음이실 겁니다. 자영업의 제일 리스크가 뭐냐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특히 이런 경기가 안 좋고 장사가 안 되는 시즌이 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뭐 식당이나 음식점을 하시게 되면 주방 인원과 홀 인원이 기본적으로 배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손님이 언제 또 많이 올 수 있는지 아니면은 작게 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인원은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손님이 없어도 기본적인 인원을 배치해 놨다가 손님이 없게 되면 기본적으로 인건비는 매일매일 나가게 됩니다. 근데 손님 없는 날이 많이 생겨서 인원 감축을 해서 최소 인원으로 또 배치를 하게 되면 또 어느 날 손님이 들이닥쳐서 직원들이 또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또 그만두는 경우도 생깁니다. 특히 재료 같은 경우는 뭐 손님인데 재료가 모자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특히 식당 같은 경우에는 뭐 손님이 너무 없고 그래서 밥을 조금 해놨는데 갑자기 손님이 들이닥쳐서 밥이 모자라서 옆 가게 뭐 공깃밥 빌리러 가고 이런 경우도 허다한데, 자영업은 그런 리스크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 관리를 잘 못하게 되면 바로 수익이 마이너스로 직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버는 것보다 나가는 비용을 많이 줄이는 게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개인 택시는 그런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잘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첫 번째는 개인 택시는 직원이 저 혼자입니다. 저 혼자 직원이자 사장이고, 그리고 개인 택시 뭐 10일 세워놔도 돈을 못 벌 뿐이지 뭐 재료가 상한다거나 뭐 직원들 영업을 안 했는데 월급은 그대로 줘야 된다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은 그런 리스크 관리에서 굉장히 장점이 많고, 단 뭐 자영업과 비교해서 뭐 큰 돈은 벌 수 없겠지만 이렇게 경기가 안 좋고 힘들 때 소소하게 돈을 벌기에는 굉장히 좋은 직업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자영업을 할 때 하나의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요즘 젊은 친구들이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한 일주일 나오다가 갑자기 잠수 타버립니다.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문자를 해도 답장도 안 하고, 근데 10일 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뭐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너 일한 거는 받아가야 되지 않겠니? 하고 문자를 보내도 민망해서 답장을 못 하는지 아니면은 뭐 차단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한 달 뒤에 노동부에서 담당이 전화가 옵니다. 임금 체불을 하셨다고, 지급하시라고. 아니 담당관님, 제가 문자도 보여드릴 수 있는데 뭐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만두더라도 너 일한 거는 지급할 테니까 계좌번호랑 뭐 보내달라 해도 아무 답장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 친구한테 어떻게 임금을 지불합니까? 라고 하소연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자영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직원들이 아니면 알바생들이 주는 스트레스는 정말 말도 못하게 크고, 정말 일이 조금만 힘들어도 그만둬 버리고, 일이 너무 없어도 그만둬 버리고, 뭐 조금만 또 직원들끼리 싸워 버리면 같이 그만둬 버리고, 정말 괴롭습니다. 은퇴를 하시고 나도 치킨집이나 해볼까, 아니면 프랜차이즈나 한번 해볼까, 아니면 삼겹살집이나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자영업, 특히 뭐 회사 다니면서 뭐 조직관리, 뭐 인원관리, 직원관리 많이 해보셨겠지만, 그런 직원이랑 그 자영업, 특히 요식업에 근무하는 직원은 뭐 비교 불가입니다. 특히 힘들게 일하는 이 요식업의 직원을 구하기도 굉장히 힘들고요. 사람이 나가면 금방금방 뽑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고, 요즘에는 그런 사유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쓰고 있는데, 외국인 노동자들도 그 친구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서 10만원, 20만원만 더 준다는 데 있으면 바로 그만둬 버립니다. 그런 이유로 이 개인 택시는 뭐 그런 스트레스에서 조금은 뭐 해방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두 번째는 재료 문제입니다. 재료. 삼겹살집에서 상추나 야채 장사 조금만 안 되면 2, 3일 지나면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 더웠지 않습니까? 7, 8월. 이 더운 시기에는 또 상추가 재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상추가 금상추입니다. 금상추. 한 박스에 15만원, 20만원 하는 게 허다한데, 정말 손님이 뭐 상추 더 달라고 그러면 정말 미워 보인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개인 택시는 뭐 그런 걱정 안 해도 되고, 기름만 넣으면 가고, 뭐 차 감가상각은 될지 모르겠지만 세워놓는다고 그래서 뭐 어디가 뭐 상하고 못 쓰게 되고 이런 건 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개인 택시는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그래도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은퇴 후에 자기 노하우 없이 그냥 노하우 전수 받아서 프랜차이즈 업체에 의뢰를 해서 인테리어부터 컨설팅까지 다 해주는 뭐 그런 프랜차이즈를 창업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프랜차이즈는 뭐 경험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들의 수익 구조가 뭔지를 아시면 쉽게 접근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분들의 뭐 다는 아니겠지만 그분들의 수익 구조는 창업을 했을 때 그때 뽑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의 브랜드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뭐 가맹비라고 하죠. 가맹. 저희랑 이제 일을 시작하면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에게 가맹비 얼마를 입금하십시오 라고 돈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테리어도 지정 업체에다가 인테리어를 해야 됩니다. 근데 뭐 사업을 자영업을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쪽 소속되어 있는 인테리어 업체가 많이 비쌉니다. 그리고 집기, 주방용품, 의자, 테이블, 이것도 그 업체에서 지정해 주는 데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 보통 견적서를 내주는데 그 견적서가 아마 이제 직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 브랜드를 가지고 음식점을 차렸을 때 그 비용보다 보통 1.5배에서 2배 정도 많이 책정이 됩니다. 근데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뭐 그런 인테리어나 뭐 세팅 아니면 뭐 간판 이런 거를 처음 해보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시니까 그냥 거기서 하라는 대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똑같은 삼겹살집을 창업을 했을 때 자기 브랜드로 창업을 하는 것보다 기본적으로 1.5배에서 2배를 더 드리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뭐 잘 알려진 마케팅도 해주고 잘 알려진 브랜드라서 뭐 장사는 뭐 다른 데보다는 조금 더 잘 되겠죠. 근데 거기서 이제 두 번째로 또 프랜차이즈에서 수익 구조가 생깁니다. 뭐냐 하면 재료를 이제 그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받아 써야 됩니다. 근데 그 똑같은 상추를 받아도 내가 가락동 도매시장 가서 사면 뭐 1,000원인데 뭐 배달비 명목으로 해서 뭐 저녁마다 마감을 하면서 이제 재료 주문을 하게 되는데 보통 단가가 직접 사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브랜드 명을 붙여서 납품을 하는 그런 경우도 되게 많은데 똑같은 뭐 무라도 치킨무라고 하죠. 똑같은 치킨무라도 그냥 사면 500원짜리인데 뭐 700원에 넣는다든지. 그럼 당연히 남는 게 줄어들게 되겠죠. 근데 그 브랜드의 상표를 사용하면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 프랜차이즈가 원하는 그 요구 조건을 수용해야지 프랜차이즈 가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개인 택시도 똑같죠. 저도 가맹이지만 카카오 가맹을 하면서 수수료를 떼가고 그리고 무조건 강제 배차죠. 카카오가 가라는 대로 가야 되고 프랜차이즈 똑같습니다. 자기가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공급하는 재료만 써야 되고 만약에 프랜차이즈에서 공급하는 재료가 비싸다고 몰래 개인적으로 사입을 해서 야채를 사서 쓰게 되면 페널티를 부과해 가지고 몇 번 이상 적발이 되면 가맹 해지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그 가게는 권리금도 못 받고 그냥 폐업입니다. 폐업. 인테리어도 그대로 그냥 원상복구를 해야 되고 그런 큰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싸더라도 프랜차이즈랑 계약을 맺은 대로 재료를 갖다 쓰고 프랜차이즈 인테리어 정책 방향에 따라서 또 2년마다 한 번씩 3년마다 한 번씩 인테리어 변화가 생길 때마다 부분 인테리어를 다시 해야 되고 그리고 마케팅 비용으로 또 얼마씩 객출을 하게 되고 아마 이제 상담을 받아 보시거나 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앞에서는 많이 버는 것 같은데 왜 내 손에 쥐는 게 없지?
당연하죠. 내가 나가는 게 너무 많고 너무 비싸게 받고 남는 게 없으니까 당연히 남는 게 없죠. 그래서 자영업은 좀 크게 하거나 잘 되는 곳에서 잘 하면 돈을 많이 버실 수 있지만, 정말 어쩌다가 잘 안 되는, 자리를 잘 못 잡아서 장사가 좀 안 되는 그런 곳에서 시작을 하시게 되면 정말 마이너스가 순식간입니다. 임대료 첫 번째 매달 나가죠. 인건비 월급 계속 줘야 되죠. 장사가 되든 안 되든. 그리고 재료 장사 안 되면 버려야 되죠. 물가는 계속 올라서 재료비는 정말 급상승하고 있죠. 그리고 음식 재료비 비싸다고 올리면 손님들 안 옵니다. 정말 잘 판단하셔야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개인 택시는 정말 큰 돈은 못 벌지만 소소하게 자기 밥벌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한 가족이 먹고 살기 위해서 생활하면서 돈벌이를 하시겠다 그러면, 뭐 은퇴하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큰 돈 들어갈 일은 다 이제 끝나셨으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느 정도 돈만 벌면 괜찮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은퇴하셨으니까 너무 큰 돈 욕심 내지 마시고, 자영업 정말 쉽지 않으니까 개인 택시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입니다. 자영업은 리스크가 너무 크고, 초보가 진입하기에는 뭐 잘 되는 분도 계시겠지만 안 되는 분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경기의 영향을 너무 많이 타기 때문에 쉽게 자영업에 진입하는 거는 별로 안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은퇴하신 분들은 개인 택시가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제가 하고 있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저도 자영업을 해봤고 사업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고 저는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자영업을 하시고요. 근데 처음이고 내가 하면 잘하겠지, 그런 무모한 자신감으로 시작하기에는 자영업은 너무 위험하고, 평생 모은 은퇴 자금을 하루아침에 날릴 수 있다는 그런 큰 리스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 택시가 훨씬 더 은퇴하신 분들에게는 좋은 종착지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